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얼굴이 좀 반쪽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아. 지금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린데 그거. 아, 그래요? 아니 살 빠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커피라도 한 잔. 아유,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현장 의정 포커스 어떤 이야기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요. 국민의힘 안양시 제2선거구 김철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도로 포장 공사하는 곳 한 번쯤은 지나갔던 경험이 있으셨죠? 그렇죠. 여러 번 지나갔죠. 네, 어떠셨어요? 지나가실 때마다? 저는 일단 음. 시끄러워요. 맞아요. 이거 막 바닥 툭툭툭툭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그런데 철판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오.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위험해.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그냥 약간 위험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냄새도 살짝 냄새? 뭔가 고무 냄새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치, 좀- 이거 뭐죠? 이 아스팔트 그 냄새. 맞아요. 화양약품 같은 인위적인 악취 같은. 그렇죠. 네. 이것이야말로 화양납품의 냄새구나라는 게 정말 딱 느껴지는. 예. 그러면서 좀 빨리 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한두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꼭 따라오는 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 아스콘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만약 내가 사는 주거지에 있다면 이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는 참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예. 김철현 의원의 지역구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의 경계구역에는 석수 이동 연현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1970년대에는 도시와 도시의 완충 지역으로 개발이 되지가 않아서 그곳에 이제 공장 등이 돌아오게 되면서 공장 지대가 형성이 됐다가 1990년대에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이곳에 있던 공장들이 하나둘 이전을 하게 되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와 주거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600여 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면서 약 만여 명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마을 옆에 안양천도 유유히 흐르고 있고 또 주변에 1호선 석수연이 있고 신안산선 석수역은 현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점점 모여들 수밖에 없는 이 주거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공장이 있던 부지에 이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까지 발표가 되면서 2023년에 드디어 공원을 만나겠구나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요? 지금 공원이 준공되기는커녕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2018년부터 이 부지 위 아스콘 공장과 끊임없는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김철현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목표는 2021년까지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 준공하는 것이었지만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스콘 공장 운영업체가 안양시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9차례나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공원 지정 취소 소송이 3월이면 2심 판결이 납니다. 1심은 안양시가 승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소송 건수가 9차례나 되는 거 보면 이 아스콘 공장과 시민공원 되게 첨예하게 어떤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민공원 부지로 도시개발 계획을 세운 곳이 연현마을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이에요. 처음에는 비누 공장이었지만 업종을 변경해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 때문에 20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양시는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3차례나 반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더더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민과 업체와의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이후로 업체 측이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됐고요. 안양시의 과잉 단속이다. 또 주민들이 업무 방해를 했다라면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 행정심판 손해배상 청구 등 총 9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아스콘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악취 발생과 오염 토양 정화를 이행하지 않은 환경오염 문제를 인정을 했고요. 대부분 안양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도시관
관리 계획 취소 소송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네네. 이제 시민공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부지가 원래 이렇게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네. 이슈가 있었는데 왜 안양시에서는 여기를 시민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공업지대가 점차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부지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공장을 수용하면서 업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자라는 공영 개발에 대한 제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연현마을 주변으로 2개의 고속도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 현실적으로 뭐 방음벽 설치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좀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용도로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후에 경기도와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 그리고 아스콘 공장 운영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갈등 조율이 쉽진 않았고요. 예. 이후에 안양시는 그러면 공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요. 사실 그동안 주민들이 공장지대 옆에서 오랫동안 겪어온 피해와 불편이 상당했다고 해요. 때문에 이런 대기 오염과 소음 문제를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숲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시민공원 조성으로 선회를 하게 된 건데 이어서 그동안 어떤 불편함을 겪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건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주민들이 15년 가까이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 왔는데요. 실제로 마을 주민들의 암 진단율이 8.2%로 전국 평균인 3.2%의 2배가 넘었습니다. 2017년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정밀 검사에서도 벤조, 피렌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공장 가동이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공장 인근에는 연현 초등학교와 연현 중학교, 유치원 등이 있어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과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학습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 속 아스콘 공장의 이전과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해왔던 건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지였고 주택 부지로 부적합했지만 이제 안양시가 아파트 단지랑 초등학교 건축을 승인하면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냐라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이제 운영을 중단하면서 방안을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받는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예. 그리고 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냐라면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자치단체가 이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문제를 봉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 그 업체 쪽 얘기 들어보면 또 고개가 또 끄덕여지기도 해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현마을 시민공원 사업 역시 장기간 표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김철현 의원 또한 안타까워했는데요.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되면서 4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지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촉구했고요. 이제 3월이면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을 텐데 이제 도의원으로서 이후 청구 소송의 결과를 보면서 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업체도 좀 설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발빠르게 의견도 청취하면서 뛰어다니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김철현 의원입니다. 아마도 공장 운영업체와의 보상 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 해결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이 협력해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 절차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조율되면서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공원 조성이 빨리 조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저 또한 경기도와 안양시와 협력해서 업체 측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 연현마을 안양시에 있는 연현마을의 시민공원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희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 지역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다음 내용은 김철현 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의정 소식입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몇 번 소식을 전했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 4차 산업의 발달과 함께 경기도 역시 발빠르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현 의원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 시대, 도내 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입법 예고가 완료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센터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김철현 의원의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센터는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지역 혁신,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신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도내의 중소, 중견, 벤처, 스타트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미래성장 산업국과 협의하며 세계경제포럼과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성과물과 산업 현안을 분석, 가공, 확산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유용한 산업 경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센터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나 첨단 정보력과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제조업 등 제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논점, 이 기후변화 대응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일정이라든지 활동이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데 이게 그 일회성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만 보기에는 우리 삶의 방식과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여기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와 산업이 모여있는 중심지 중에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4차 산업혁명센터와 관련한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가 단순히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기를 조금 더 기대하고 있고요. 경기도 하면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업,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혁신 생태계가 촘촘하게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센터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핵심이잖아요. 관련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철현 의원입니다. 우선 센터가 연구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이 연구실에 갇히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운영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초반에는 활발하게 운영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집행부가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기술의 발전만큼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서 단 한 번의 조례 제정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김철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강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 산업들 또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활동도 활발히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현장 의정 포커스 국민의힘 안양시 제2선거구 김철현 의원의 의정 활동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주말에 날씨 좀 좋다는데 물론 일요일은 비 오지만 네.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내일 오랜만에 네. 공원 나가서 아이랑 같이 킥보드 연습도 좀 하고 저도 좀 공기 좀 마셔봐야겠어요. 이제. 네. 항상 되게 부지런해. 뭔가 계획이 있어요. 늘 물어보면 없질 않아. 확신의 제입니다. 저는 맨날 없거든요. 물어보시면 글쎄요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확신의 제이 오늘도 민장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